자, 요번에 네 번째 시간인데, 우리 지난 시간에는 동사를 봤어, 동사. 뭐, 동작이라든가 작용과 관련된 동사를 봤다면, 요번 시간에는 용언의 또 다른 큰 한 축인 형용사를 보려고 그래. 자, 형용사의 정의부터 보면, 그 주어의 성질, 그 다음에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를 형용사라고 한대. 자, 동사나 형용사 용어는 서술 기능을 한다 그랬어. 주로 서술어 자리에 나와서 서술하는 기능인데, 그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서술하는 단어를 형용사라고 한다. 자, 그러면 특성을 한번 봐볼게. 동사와 함께 활용을 한다. 그 다음에 뭐 사물의 성질과 상태를 나타낸다. 동사와 함께 활용을 하는 단어다. 그래서 용언이라고 했었고, 그 다음에 사물의 성질 내지는 상태를 나타내는 단어다. 정의도 있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니까 자릿수와 관계없이 목적어와는 호응이 없다라고 했는데, 자릿수를 잠깐 지난 시간에 언급을 했었는데, 자릿수라고 하는 건 주로 이 형용사나 동사는 서술어 자리에 나오니까. 근데 서술어만으로 완전한 문장이 될 수가 없잖아. 그러면 서술어가 완전한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뭐 특정한 문장 성분들이 있어야만 문장 성립이 된다고. 근데 그때 꼭 있어야 되는 문장 성분의 개수를 자릿수라 그래. 뒤에 가서 나중에 할 거니까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아. 나중에. 자, 근데 자릿수와 관계없이 목적어 호응이 없다. 이걸 보충 설명을 조금 해보면, 이 형용사라고 하는 단어들은 형용사가 완전한 문장을 갖추기 위해서는 대체적으로 한 자리나 혹은 두 자리를 요구할 때가 많아. 그러니까 형용사가 서술어 자리에 놓였을 때는 보통 한 개나 두 개 정도의 문장 성분이 있어야 문장이 성립이 된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으로 뭐 예쁘다 같은 경우에 보면, 예쁘다란 단어는 예쁘다, 이 형용사가 서술어 자리에 오면 예를 들어서 뭐 꽃이 예쁘다 이렇게 한 자리만 있으면 되는, 요 꽃이에 해당되는 게 한 자리만 있어도 문장 성립이 가능해. 그리고 좋다 이런 형용사 같은 경우에 보면, 자, 좋다 이게 서술어 자리에 놓여서 완전한 문장을 갖추려면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좋다. 근데 이렇게만 했어도 아직 문장이 완전해 보이지가 않아. 그때는 나는 네가 좋다. 이렇게 또 하나의 문장 성분을 필요로 해. 그래서 보통 이렇게 한 자리나 대체적으로는 두 자리까지 이렇게 요구하는 형용사들이 대부분이야. 근데 혹은 그러니까 아주 특이하게 뭐 많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뭐 비슷하다 이런 형용사가 있어. 이런 형용사는 위하고 좀 다르게, 자, 비슷하다 이렇게 서술어 자리에 나왔어.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비슷하다. 자, 한 개의 문장 성분이 나왔음에도 완전하게 뭔가 문장을 만들 수가 없어. 그러면 나는 성격이 비슷하다. 이렇게 또 하나의 문장 성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문장이 성립이 안 돼. 나는 성격이 영수와 비슷하다. 대체적으로는 위에처럼 한 자리라든가 내지는 두 자리를 요구하는 형용사가 대부분인데, 얘는 지금 나는 성격이 영수와 이렇게 세 자리를 요구할 때가 있어. 이런 형용사도 종종 있어. 근데 어찌되었든 자, 한 자리든 두 자리든 세 자리든 상관이 없어. 아까 설명에서 봤지만 문장에 보면 꽃이 예쁘다 목적어가 없어. 이 목적어가 없고, 그 다음에 좋다도 나는 네가 좋다 어딜 봐도 을을이 붙어있는 목적어가 없어. 그리고 비슷하다도 나는 성격이 영수와 비슷하다. 세 자리를 요구하는 이 형용사를 보더라도 이 형용사가 요구하는 문장 성분에는 여전히 목적어가 없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돌아와서 보면 자릿수와 관계없이 한 자리가 나올 수도 있고 두 자리가 나올 수도 있고 세 자리를 요구할 수도 있지. 어찌되었든 목적어라고 하는 문장 성분은 요구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게 한 자리든 두 자리든 세 자리든. 이해되겠니? 그래서 형용사가 쓰인 문장에는 목적어가 드러나지 않는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성을 보니까 부사후 수식을 받는다. 용언의 특성이니까 부사후의 수식을 받는 건 당연할 거고. 자, 그 다음에 기본형이 현재형으로 쓰인다. 요거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 그 다음에 조사와 결합도 가능하다. 우리 앞에서 동사할 때도 했었지만, 예를 들어서 먹고는 갔다. 이렇게. 자, 어간에 고 어미가 붙은 이 동사에 는 이라고 하는 보조사를 붙였어.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뭐 예를 들어서 예쁘지는 않다처럼, 자, 예쁘까지가 어간이고 쥐가 어미인데 예쁘와 지가 붙은 이 형용사에 는 이라고 하는 보조사, 이런 보조사를 붙일 수 있다는 거야. 정리해보면 동사든 형용사든 이 동사와 형용사 뒤에는 모든 조사가 다 결합하는 건 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특정한 조사는 이렇게 붙을 수도 있다. 조사가 아예 못 붙는 단어는 아니다. 이 정도만 알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본형이 현재형으로 쓰인다라는 말이, 자, 보충 설명을 좀 하면, 자, 우리 앞서서 배웠던 동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동사의 자, 먹다라는 단어를 해보면 이 먹다라는 단어에만 보면 이 단어 안에는 지금 시제가 표시가 없어. 그럼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현재를 나타내는 는이나 과거를 나타내는 어시나 미래를 나타내는 get이나 이렇게 어떤 특정한 표지를 집어넣어줘야만이 시제를 표시할 수 있어. 그래서 동사는 그러니까 는이나 니은을 붙여서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서 현재 시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이렇게 특정한 표지를 붙여줘야 돼. 그런데 형용사에는 기본형 자체가 현재형이야. 예를 들어서 철수가 참 착하다. 자, 착하다가 형용사인데 이 문장 자체에 지금 착하다에는 아까 동사처럼 시제를 나타내는 특정한 어떤 표지를 붙이지 않았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 내에서 착하다는 이 단어만으로 현재형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야. 저 꽃이 참 아름답다. 이 아름답다란 말 자체가 기본형인데 어떤 특정한 표지를 붙이지 않은 기본형인데 이 기본형만으로 저 꽃이 참 아름답다 이렇게 현재형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동사와의 차이점인데 동사는 기본형에 어떤 특정하게 시제를 나타내는 표지를 붙여야만이 현재형을 나타낼 수 있는데 형용사 같은 경우는 기본형 그 자체가 시제 현재형으로 쓰인다. 이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는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자, 네 번째 특성을 보면 내가 뭘 빠뜨려서 여기다가 추가를 시켜놨어. 자, 화자가 변화를 전제로 어떤 상태를 파악했을 때는 동사로 그 다음에 특정한 시점에 그냥 그 특정 시점의 상태로만 파악한다면 그건 형용사로 선택을 한 것이다.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예를 한번 써볼게. 자, 영희는 예쁘다. 영희가 예쁘다.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이때 예쁘다는 어떤 특정한 시점에서 결국에는 영희의 상태, 예쁘다라고 하는 영희의 상태를 나타낸 말이야. 그래서 이거는 형용사로 쓰인 거야. 그런데 예를 들어서 영희가 예뻐졌다. 자, 이렇게 단어를 보면 이 단어는 영희가 예뻐졌다는 말은 과거에 어떤 특정하게 예쁘지 않은 상태에서 시간의 진행이 지어서 변화가 생겨서 지금은 예뻐졌단 말이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변화가 있는 거야. 이런 시간의 어떤 변화, 이걸 우리가 보통 어떤 작용 이렇게 얘기한다면 어떤 변화로서 예쁘다라고 하는 어떤 상태를 파악한 거기 때문에 이 자체는 형용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판단을 한다는 얘기지. 그 과정에서 어떤 변화로 상태를 인식했을 때는 동사로서 그 다음에 그냥 뭐 그와 상관없이 어떤 특정한 시점에 영희가 영희의 상태가 예쁘다라고 판단했었으면 이렇게 형용사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떤 변화를 전제로 했을 때는 동사로 판단한다는 얘기고 어떤 특정 시점에 그냥 특정한 상태 화자가 말하는 시점에서의 특정한 시점에서의 어떤 상태만으로서 얘기를 한다면 그건 형용사다. 자, 여기까지. 그 다음에 종류를 보면 자, 이 형용사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자, 성상 형용사라고 하는 게 있고 지시 형용사라고 하는 게 있어. 뭐 지시 형용사라고 하는 건 지시성을 띠는 거니까 뭐 이그저어에 해당되는 걸 거야. 자, 근데 성상 형용사를 보면 성상 형용사란 말이 성질과 상태의 형용사다 이 말이야.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다 이 말인데 사람이나 사물의 어떤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다 이렇게 되어 있어. 근데 밑에 나눠진 걸 보면 자, 첫 번째는 사물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고 밑에 보니까 두 번째 자, 화자의 어떤 심리적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가 있어.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사물의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누가 봐도 다 비슷한 대답을 할 수 있는 다소 객관적 성격을 띠고 있는 어떤 그런 대상이야. 그런데 화자의 심리적 상태는 누구나가 봤을 때 다 객관적일 수는 없잖아. 특히 심리적인 상태와 관련돼서는 주관적인 상태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럼 형용사도 두 가지 성격의 형용사가 있는데 자, 같은 성상 형용사를 할지라도 어떤 이런 희다 내지는 달다 차다 이런 식의 어떤 감각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거나 내지는 같다 다르다 이런 식의 어떤 비교를 나타내는 말 뭐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존재 그 다음에 아니다 같은 부정 그 다음에 뭐 성실하다 모질다 착하다 같은 어떤 대상을 평가하는 표현 이런 것들은 다소나마 객관적 성격을 띠고 있는 형용사란 말이야. 그런데 어떤 심리적인 어떤 감정과 관련된 말들이지 대체적으로 좋다, 너 싫다, 기쁘다, 아프다, 고되다 이런 것들은 화자의 어떤 주관적인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거든. 그래서 이러한 형용사를 주관적 형용사라 그래. 그런데 이 둘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어. 이 구분하는 기준은 아하다, 어하다야. 아하다, 어하다라는 말. 앞에 나와 있는 이 형용사를 이 자리에 집어넣어서 이 기준에 성립이 되면 주관적인 형용사야. 예를 들어서 좋다라는 단어는 형용사인데 어떤 성격의 형용사냐라고 말하면 좋아하다. 자, 싫다라는 단어를 보면 싫어하다.
아프다 이런 단어를 보면 아프다를 보면 아하다를 몰아서 아파하다. 자, 의가 탈락되고 아파하다 이런 식으로. 자, 좋아하다, 싫어하다, 아파하다처럼 아어하다라는 요 기준이 성립이 돼. 그런데 다소 객관적 성격을 띠고 있는 형용사는 이 기준에 성립이 안 돼. 예를 들어서 달다. 달다에 아하다를 붙여서 달아하다 이런 말이 없잖아. 그치? 그 다음에 뭐 희다, 색채어, 희어하다 이런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같아하다, 달라하다 이런 말이 없으니까 다소 객관적 성격을 띠고 있는 형용사 같은 경우는 아하다, 어하다와 결합되지가 않는다. 그런데 어떤 심리 상태를 나타내는 뭐 좋아하다, 싫어하다 이런 것처럼 좋다, 싫다처럼 주관적 성격을 띠고 있는 형용사는 아어하다와 결합돼서 좋아하다, 싫어하다 이런 말들이 성립이 되더라. 그래서 이 구분 기준은 알아두면 상대적으로 객관적인 형용사인지 주관적인 형용사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으니까 이 구분하는 기준 아어하다는 꼭 기억할 필요가 좀 있어.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 지시형용사에는 뭐 이 계열, 그 계열, 자, 이 계열, 그 계열, 저 계열 이런 것처럼 이러하다, 이렇다, 그러하다, 그렇다, 저러하다, 저렇다 이런 형용사가 있다는 거 알아 정도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중요한 내용이 하나가 들어갈 건데 동사와 형용사를 구분하는 기준이야. 자, 어떤 단어를 봤을 때 이게 동사다, 이게 형용사다 구분하는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돼. 특정한 단어를 봤는데 어떤 동작이나 작용과 관련된 것을 나타내더라. 아니면 어떤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나더라. 이렇게 보면 아, 이건 동사구나 형용사를 금방 구분할 수 있어. 예문에 보면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자, 피가 솟는다 이런 것처럼 어떤 동작 내지는 작용을 나타내는 말은 그 자체가 동사구나. 아, 달다. 자, 사탕이 대부분 맛이 달다. 그 다음에 꽃이 매우 아름답다. 아, 이거는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말이구나. 이렇게 단어를 봤을 때, 아, 이건 동작이나 작용이구나. 아, 이거는 성질이나 상태구나. 이렇게 금방 판단이 되면 제일 좋아. 근데 문제는 단어를 봤을 때, 아, 이걸 동사라고 말해야 될지 형용사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때 쓰는 것이 뭐냐면 지금부터의 기준이야. 일단 두 번째 조건을 보면 기본형에 현재 시제 선어 발음이 는이나 니은을 붙일 수 있을 때는 동사, 붙일 수 없을 때는 형용사 이렇게 보는 거야. 우리 아까 봤지만 형용사는 그 자체가 기본형이 뭐였냐면 기본형이 현재형이었어. 그런데 동사는 기본형에다가 어떤 시제를 나타내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특정한 어떤 표시가 들어가야만이 현재형을 나타낼 수 있었거든. 그러면 그렇게 봤을 때 이 조건에서 말하고 있는 선어 발음이 는이나 니은 같은 경우는 현재를 나타내는 표지야.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표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말이 붙을 때는 동사가 되는 거고 이 말이 붙을 수 없고 기본형이 어떤 현재형을 나타낼 때는 그 단어는 형용사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보면 일어난다. 철수는 자리에서 일어난다. 이거는 일어나에 니은이 붙고 여기에 다가 붙은 거죠. 이렇게 일어나다 자체는 시제를 나타낸 말이 아닌데 이렇게 니은이 들어가서 일어난다 해서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말. 그러니까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동사가 될 수 있겠지. 그런데 아름답다 같은 경우는 아름답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어간이고 여기에 다가 엄이야. 그러면 아름답다에는 지금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말이 들어가 있지 않아. 근데 이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말을 억지스럽게 껴보면 아름답는다 이렇게 되거든. 근데 이런 단어가 없어. 우리는 아름답다라고 하지 아름답는다라고 하지 않거든. 그래서 아름답다라고 쓰였을 때 현재형이 될 수 있는 거고 아름답는다라고 하는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말을 붙였을 때 오히려 어색해지는 거야. 그래서 정리하자면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에서도 한번 언급을 했었던 건데 기본형 그 자체가 현재형을 나타내는 단어를 형용사 그 다음에 기본형의 시제를 나타내는 특정한 표지를 집어넣어야 되는 단어를 동사라고 했거든. 그래서 기본형에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표지니까 이 말이 들어갈 수 있을 때는 동사가 될 거고 이 말이 들어갈 수 없을 때는 형용사가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을 보면 기본형에 진행형 뭐뭐 하고 있다 이 조건이 결합할 수 있을 때는 동사가 되고 결합할 수 없을 때는 형용사가 된대. 자, 예문 보면 집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가고 있다는 성립이 가능한데 꽃이 예쁘고 있다. 이렇게는 성립이 안 돼. 자, 그러면 가다라고 하는 건 동사기 때문에 뭐가 되냐면 진행의 의미를 붙일 수 있었는데 예쁘다 같은 경우는 형용사이기 때문에 자, 예쁘고 있다가 성립이 안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도 그냥 단순하게 그러면 동사에는 진행형이 붙을 수 있다, 형용사에는 진행형이 붙을 수 없다. 이렇게 외우려고 하지 말고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 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동작이라든가 어떤 행위를 전제하는 말이야. 그러면 동작과 행위를 전제로 하는 동사 같은 경우는 진행형이 붙을 수 있겠지만 형용사 같은 경우에는 이 진행형을 나타내는 뭐뭐 하고 있다는 말이 붙을 수가 없는 거야. 착하고 있다, 아름답고 있다, 예쁘고 있다 될 수가 없지, 그지? 그건 상태와 성질이기 때문에. 근데 가고 있다, 오고 있다, 자고 있다, 졸고 있다 이렇게 어떤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단어는 결국에는 이 진행형을 붙일 수 있다는 얘기지. 자, 그래서 세 번째 기준은 진행형을 나타내는 뭐뭐 하고 있다라는 말이 결합될 수 있냐, 결합될 수 없냐에 따라서 동사, 형용사가 나눠진다는 얘기야. 자, 그런 의미에서 5번을 먼저 한번 볼게. 다섯 번째 조건을 먼저 한번 보면 의도를 나타내는, 의도를 뜻하는 어미려나 목적을 뜻하는 어미러와 쓰일 수 있으면 동사, 쓰일 수가 없다면 형용사 이렇게 얘기했어. 자, 그럼 이것도 의도를 뜻하는 어미가 붙을 수 있냐 없냐, 목적을 뜻하는 어미가 붙을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단순하게 외우지 말고 자,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아까 3번하고 연결시켜서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 게 어떤 의도를 뜻한다, 목적을 뜻한다는 말도 이 의도나 목적이란 것도 결국 어떤 동작, 어떤 행위를 전제로 하는 말이거든. 어떤 행위나 동작을 목적으로 하고 어떤 행위나 동작을 의도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의도성을 붙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어떤 동사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고, 그러면 상태나 성질은 의도나 목적할 수 없잖아. 그렇기 때문에 예문안 보면 철수는 공책을 사러 나갔다. 사러 나갔다. 자, 동작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목적을 뜻하는 러를 나타낼 수 있는 거, 붙일 수 있는 거고, 철수는 영희를 때리려 한다. 자, 때리다라고 하는 것이 동작과 관련된 동사이기 때문에 의도를 나타내는 열을 붙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예쁘러 안 되겠지. 자, 영희는 아름다우려 화장을 한다. 안 되겠지. 결국엔 아름답다, 예쁘다처럼 상태나 성질은 의도하거나 목적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의도를 나타내는 말, 목적을 나타내는 말 역시도 그 전제가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말이기 때문에 동작이나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에는 결합이 가능할 수 있지만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결합할 수가 없다. 자, 그렇게 알아두면 될 것 같고, 자, 네 번째 기준은 자, 기본형의 관형사형 전성어미 느는 결합할 수 있냐 없냐를 갖고 따지는 건데 아직까지 우리가 전성어미와 관련된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건 나중에 가서 설명을 할 거야. 그런데 전성어미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전성어미는 역할을 바꿔주는 어미야. 원래 동사나 형용사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뭐였었지? 서술 기능이었잖아. 그래서 서술해주는 기능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니까 다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바꿔주는 어미를 전성어미라 그래. 예를 들어서 관형사형 전성어미란 말은 관형사는 아니지만 동사나 형용사가 관형사와 같은 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어미다 이 말이야. 자, 간단하게 예를 들면 자, 먹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이건 서술을 기능을 하는 동사지만 자, 먹은 내지는 먹는 음식 이렇게 말을 했을 때는 자, 먹다라는 동사는 그대로 유지가 되지만 뒤에 있는 음식을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자, 요 어미들이 붙어서 먹다라는 동사가 여전히 품사는 동사지만 이 뒤에 체온을 꾸며주는 관형사 역할처럼 해주게 만들어주는 이 어미를 전성어미라 그래.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해. 자, 여기서는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이라고 하는 전성어미가 있대. 자, 근데 이때 는은 위에 있는 요 는과는 좀 달라. 요 두 개를 비교를 잘해야 되는데 줄표가 앞뒤로 있냐 내지는 그냥 앞에만 있냐에 따라서 요거는 선어말어미라고 하고 요거는 어말어미 중에서 전성어미를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앞뒤에 줄표가 있는 것과 앞에 줄표가 있는 것, 줄표 나중에 따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할 건데 결국에는 이것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자, 이것이 관형사의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바꿔주는 이 는에 관련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근데 이 전성어미 는이 결합할 수 있을 때는 동사야. 근데 결합할 수 없을 때는 형용사야. 자, 예문을 보면 산을 보는 나. 자, 는 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었어. 원래 보다인데 보는 그러면 뒤에 있는 나를 꾸며주는 역할처럼 꾸며주는 역할을 하게끔 해주는 어미란 얘기야. 그래서 이걸 관형사형 전성어미라고 하는데 뭐 줄여서 관형사형 어미라고 하는데 보는 그리고 본 이렇게 자 는을 붙일 수도 있고 니은을 붙일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솟는피 솟은피 이렇게 는을 붙일 수도 있고 은을 붙일 수도 있어. 동사는 가능해. 그런데 맛이 달는, 자, 달다는 형용사지. 근데 달다에는 뭘 붙일 수가 없냐면 이 는을 붙일 수가 없는 거야.
자, 맛이 단 이렇게 니은은 붙일 수 있지만 는을 붙일 수 없고, 자, 매우 아름답는 요거는 붙일 수 없지만 아름다운은 니은을 붙인 건데, 이 니은이 결국에는 니은은 붙일 수 있지만 는을 붙일 수 없는 건 형용사인 거야. 그래서 정리하자면 기본형에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을 붙일 수 있을 때는 동사가 되고 붙일 수 없을 때는 형용사다. 이렇게 지금까지 일단 일반적으로 의미적으로 따져볼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것이 따져지지 않았을 때 배울 수 있는 기준이 네 가지의 어떤 배웠던 기준을 가지고 이건 동사구나 형용사구나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하나만 더 하려고 하는데, 자, 마지막 5번째 기준은 뭐냐면 명령형 어미 알아 어라, 그 다음에 청유형 어미 내지는 비읍시다, 뭐뭐 하자, 비읍시다, 뭐뭐 합시다, 이런 식의 명령형 어미나 청유형 어미를 결합할 수 있으면 동사고, 그것을 결합할 수 없으면 형용사란 얘기야. 자, 예를 들어서 철수야 일어나라. 자, 일어나다에 아라를 붙인 말이고, 자, 우리 놀이나 하자. 자, 하다에 청유형 어미 자를 붙인 얘기인데, 결국엔 여기서 동사는 여기서 명령형 일어나라, 여기에서 명령형 놀이를 하자 할 때 청유형이 둘 다 붙을 수 있어. 그런데 오늘부터 착해라, 그리고 뭐 오늘부터 성실하자, 이렇게 착하다, 성실하다와 같은 형용사 같은 경우는 명령형이나 청유형을 붙일 수가 없어. 자,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보면 명령을 하다, 청유를 하다도 잘 생각해보면 단순하게 암기하려고 하지 말고, 명령은 어떤 행위를 하도록 하는 거야. 청유는 그 행위를 같이 하자고 권유하는 거야. 그러면 결국 뭐냐면 행위야, 행위. 그러니까 결국 행위를 하도록 하는 거고, 그 행위를 나와 함께, 그러니까 화자가 같이 하자고 권유하는 것이 청유이기 때문에 명령과 청유의 전제는 행위야, 행위. 그렇기 때문에 행위를 나타내는 동사에는 결합이 가능하지만 행위를 나타내지 않는 이 형용사, 상태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는 결합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자,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자꾸 뭐 약속했던 시간보다 늘어나긴 하는데, 자, 오늘은 이 형용사와 관련된 단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형용사에는 어떠한 종류의 형용사들이 있는지와 관련돼서 봤고, 여기에 하나 더 추가시켜서 동사라고 하는 단어와 형용사라고 하는 단어들이 정의를 가지고 뚜렷하게 나눠지면 상관이 없는데, 어떤 단어가 동사 같기도 하고 형용사 같기도 할 때, 자, 이 두 가지의 어떤 품사 중에서 이건 동사구나, 이건 형용사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판단 기준을 봤어. 그래서 기준이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 5개를 봤는데, 첫 번째는 현재형의 어떤 표지, 문법적 표지를 붙일 수 있냐 없냐. 두 번째는 관형사형 어미를 붙일 수 있냐 없냐. 관형사형 전성어미 는을 붙일 수 있느냐 없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진행형, 뭐뭐 하고 있다라고 하는 진행형을 붙일 수 있냐 없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명령형, 청유형을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그 다음에 5번째는 의도나 목적과 관련된 어떤 어미들을 붙일 수 있느냐 없느냐. 자, 그래서 특히나 이 3가지는 단순하게 외우지 말고 진행을 한다, 어떤 명령이나 청유를 한다, 그 다음에 의도나 목적을 한다는 말은 반드시 이건 행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행위를 전제로 하는 단어인 동사에는 결합이 가능하지만 형용사에는 결합이 불가능하다. 자, 요거는 3개는 묶어서 같이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오늘은 조금 시간도 많이 길어졌고, 그 다음에 형용사와 관련된 내용과 그 둘을 구분하는 기준까지 해서 오늘 담았던 내용이 좀 많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배웠던 내용은 복습을 철저히 해주길 바래.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